안녕하세요, 임창환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R2-D2, 아이로봇의 NS5, 인터스텔라의 타스, 공상과학이라는 장르가 생긴 이래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소재는 생각하는 기계, 바로 인공지능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공지능은 1968년도에 나온 고전 SF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상상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뇌공학자들은 완벽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지능을 가진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960년대에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면서 컴퓨터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20년만 지나면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BM의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를 꺾으면서 이를 근거로 컴퓨터가 사람을 능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인간에 비해 수치 계산 능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여전히 추론, 창조, 의사결정과 같은 고차원의 인지 과정까지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 뇌의 기능인 지각 능력만 비교하더라도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간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시리도 인공지능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거나 말의 어순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인식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 기술을 너무 낮게 봐서도 안 되겠죠. 지난 수십 년간 나름의 영역에서 꾸준한 발전을 이어왔고 우리의 생활을 알게 모르게 변화시켜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은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기술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거리나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제목을 알아내는 기술. 아마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 기술 등이 모두 인공지능 발전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이게 고양이라는 동물입니다 라며 몇 장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건 개라는 동물입니다 라며 다시 몇 장의 개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컴퓨터에게 무슨 동물이냐고 물어봤을 때 고양이라는 답을 얻어내는 것이 20세기 인공지능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초창기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기 위해서 개와 고양이 얼굴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컴퓨터에게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는 눈의 크기에 비해 코가 크지만 고양이는 상대적으로 코에 비해 눈이 크다는 정보를 컴퓨터에 미리 입력해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보여준 적이 없는 새로운 고양이나 개의 사진을 보여준다면 프로그램은 그 사진에 나온 동물의 코와 눈을 찾아내고 각각의 크기를 비교한 다음에 그 비율이 고양이와 유사한지 아니면 개와도 유사한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계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2000년대 초반은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인간의 신경회로망과 그 동작 원리를 모방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혜성처럼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딥러닝은 사실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1980년대, 90년대에 유행했던 인공신경회로망이 현대의 발전된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과 수학 알고리즘의 진보에 힘입어 재조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딥러닝 기술이 전통적인 기계학습과 다른 점은 딥러닝을 사용하면 사람이 컴퓨터에 고양이와 개의 차이점을 미리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딥러닝 프로그램에 이건 고양이야 라는 정보와 함께 고양이 사진들을 입력하고 이건 개야 라는 정보와 함께 개 사진을 입력하면 두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없이 프로그램이 스스로 둘 사이의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발전은 인간 뇌의 작동 원리를 모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구글은 딥러닝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인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응 교수와 함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1000만 개의 비디오 중에서 고양이 이미지를 스스로 알아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딥러닝과 같은 인간 뇌를 모방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에 걸맞게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고양이 이미지 인식 연구를 위해서 무려 16,000개의 컴퓨터 프로세서를 병렬로 연결해서 10억 개 이상의 회로망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인간의 뇌는 어떤 원리로 동작하기에 적은 에너지로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뇌에서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시냅스를 통해 정기적인 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 처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서는 정보 처리에 필요한 정보들이 별도의 기억 장소가 아닌 시냅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 처리 과정에서 시냅스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다시 시냅스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정보 처리와 저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학자들은 인간 뇌의 이러한 정보 처리 과정을 모방한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맵리스터라고 하는 새로운 전자소자가 개발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맵리스터는 메모리와 레지스터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기억을 가진 저항이라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맵리스터는 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과거 상태를 영구히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처리했던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시냅스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와 프로세서 사이에 맵리스터를 연결하면 인간의 뇌에서처럼 정보 처리와 정보 저장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맵리스터는 시냅스에 해당되고 프로세서는 뉴런에 해당하는 것이죠.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 개발 중인 인간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 칩 시냅스에는 1평방센티미터당 약 100억 개의 맵리스터가 뉴런 코어라고 불리는 트랜지스터들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간 뇌에서의 시냅스 밀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냅스는 뇌의 동작 원리를 모방함으로써 비슷한 성능을 내는 슈퍼컴퓨터보다 무려 2000배나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냅스는 여전히 인간 뇌에 비해서는 50배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 뇌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보다 잘 이해한다면 인간 뇌의 성능에 더 가까운 컴퓨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유럽연합은 인간 뇌 프로젝트라는 유럽연합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10년간 무려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인간 뇌 연구에 투자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 뇌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은 인간 뇌 연구를 통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뇌의 비밀을 밝혀내고 인간 뇌의 작동 원리를 모방해서 인간의 뇌에 가까운 인공 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인간의 뇌와 가까운 컴퓨터를 만드는 일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불치의 뇌 질환들을 인공 뇌에 발병시키고 그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알아내겠다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발달은 결국 감정을 가진 기계의 등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많은 철학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인류의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